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 이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금리 인상을 막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시장에는 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돌고 있습니다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긴축으로 완전히 선회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 풀기를 중단했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말입니다. 매월 120억 달러, 1200억 달러죠. 1200억 달러씩 계속 국채나 이 자산유동화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MBS를 계속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들이는 것을 중단해가고 있고요. 3월 말이면 완전 중단합니다. 이제는 쉽게 말하면 채권을 안 사들인다는 거예요. 채권을 안 사들이면 지금까지는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장에다 돈을 풀었잖아요.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그만큼 긴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뒤이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3월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도 0.25%가 아니라 0.5%라는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계속 나왔었거든요. 빅스텝을 단행을 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 어떻게 하든 막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주춤하는 모양새예요. 주춤하는 모양새. 왜냐하면 빅스텝을 하면 괜찮겠냐 이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부터는요, 가장 심각하게 지금 오르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2월 22일 현재 96.8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는 2월 22일 현재 92.35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서방의 제재가 시행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게 유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이나 이게 금속류라고 해야 되나요? 광물 가격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요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성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물가를 잡을 거냐, 이 문제 말입니다. 지금 물가는 2022년 1월 현재 보면 7.5%니까 1982년 이게 3월 2월 이후로 최고라고 하죠.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물가를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처럼 미국 경제가 성장의 궤도를 탔습니다. 2021년 4분기에 6.9%를 깜짝 성장을 하면서 성장이 좋다 이렇게 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푸틴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성장률은 떨어질 것은 뻔하거든요. 물가는 폭등해질 것도 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민에 쌓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연준의 고민은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지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지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물가 목표 2%. 그 다음에 실업률 3 내지 4%.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이것만 되면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예저녁에 2%를 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어떨까? 실업률은 4%대예요. 4%. 예. 2021년 12월에는 3.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 2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보는 것은요. 시장의 전망치는 3.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도 45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한 것처럼 완전 고용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하는 자연실업률은요. 4.4%에서 4.5%였어요. 쉽게 말하면 4%도 이미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연실업률이 4.4%에서 4.5%. 나는 취업 안 하겠다. 그냥 놀겠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억지로 취업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자연실업률이 4.4%에서 4.5%까지 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말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이게 50이 기준이거든요. 2021년 11월 작년 11월에 50.1 12월에는 50.3이었어요. 올 1월에는 50.1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월에 어떻게 될 거냐? 2월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질 거냐? 심지어 말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49.9예요. 50 밑으로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했던 것처럼 물가는 이미 7.5% 올라갔으니까 됐고요. 목표에 도달한 거죠. 넘은 거죠. 한참 넘었죠. 여기다가 실업률까지도 이게 자연실업률이 연방준비제도가 예상하는 것은 3 내지 4%. 이게 자연실업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보는 것은 4.4에서 4.5%까지 보니까 이미 미국의 실업률 4%는 자연실업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고용이 됐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데 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3월에 빅스텝으로 0.5%를 바로 올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0.25%만 올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후자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를 안 올린다는 아니고요. 금리를 올리는데 빅스텝은 가지 않고 0.25%만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2월에 물가 상승률이 7.5%가 아니라 8%가 넘어선다. 이러면요. 저는 빅스텝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서 문제는 생기겠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경제를 더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찰리 먼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전쟁보다 위험한 게 인플레이션이다.
짐 로저스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짐 로저스도.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경제 위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결국 3월에도 빅스텝 0.5%의 인상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